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오늘도 그래그래님, 바하님, 아침행개보리님, 히스마인드님, 대주장님, 홍은영님, JH캠핑님, 스카이블루님, 강리베카님, 청결하게님, 힐링맛집, 쇼츠맛집님, 밀크티님, 레비오사님, 에디초님, 제타38님, 오로라님, 김용국님, 오토카지님, 조용왕님, 김원호님, 해피쿠키님, 사랑스런 애님, 훈제연어님, 빈티지와이니님, 원희빠님, 트윙클님, 이배우TV님, 오웬님, 쿠킹정님 덕분에 영상을 이어갑니다.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들과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울 땐 싸워야 됩니다. 뭉칠 땐 뭉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싸움에 나섰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저는 왜 이 싸움에 나섰을까요? 그렇게 거친 사람도 아니고 위협적인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강해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민주적이지 않은 이 시대의 일원으로서 민주파리하는 사이버 깡패들의 가스라이팅 세상의 일원으로서 나름의 저항을 시작을 한 겁니다. 세상에 중심이 있다면 왼쪽으로 이만큼 표현이 가능하면 오른쪽으로도 이만큼 표현이 가능해야죠. 그래야 민주적인 나라죠. 정상적인 언론 환경이죠. 그런데 그거 됩니까? 왼쪽이 오른쪽 가면 익숙하고 오른쪽에서 왼쪽 가면 불편하고 금기를 건드린 것처럼 곳곳이 성역이고 그렇지 않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쥐박이, 닭근혜도 불편한 말이에요. 핵대중, 뇌물연도 불편한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능욕적 표현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파인데도 쥐박이 자연스러워, 뇌물연 이러면 불편해.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쥐랑 이명박의 연관성과 북핵과 김대중의 연관성 둘 중에 뭐가 더 높아요? 닭과 박근혜의 연관성과 뇌물과 노무현의 연관성 뭐가 더 높습니까? 답은 뻔하죠. 모든 게 그따위입니다.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우기고 더 많이 주입해서 조지는 거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을 우리는 계속 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국 보수를 호구로 잡고 더 과감한 프레임전을 하죠. 그들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냐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먹고 살던 인간들이 신영복을 존경하면 공산주의자다. 이 프레임에는 발작을 합니다. 그런데 2번 찍으면 일배충이야 이거랑 신영복을 존경하면 공산주의자야 이거랑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프레임이 더 현실에 가까울까요? 2번을 찍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일배 유저일 확률과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성향을 가졌을 확률 뭐가 더 높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치는 겁니까? 극좌 미디어들의 존재도 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는데 조선일보 폐가 나라고 365일 길에서 시위하는 나라 극좌 발언은 개념 발언이 되고 거짓 선동하는 연예인들을 사과하지 않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독재 찬양 프레임에 걸려서 방송계에서 매장을 당하는 나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아주 커다란 자유가 사라지는 거죠. 제가 20여 년 동안 업계에서 입 닫고 산 것처럼 솔직히 이 활동은 고충이 많습니다. 특히 4시 10분은 영향력에 비해서 괴롭히는 분들이 많아요. 저 사람들은 구구몰이하기 좋은 사람들은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대중들에게,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저게 한국 보수의 모습이야 이렇게 선동하는 교보제로 잘 쓰고 있죠. 저는 2년 넘게 괴롭히는 사람도 몇 팀 있어요. 사실상 매월 경찰서를 드나들면서 다소 고달픈 일과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더 좋습니다. 자유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더 자유로운 을 느끼면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저는 살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죠. 실패했어요. 문화 미디어 종사자로서 밥줄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산에서 새누리당 혁신위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뉴스에 제 모습이 나가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폭풍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때 대한민국의 괴물을 봤습니다. 얼마나 큰지 가늠도 안 되는 괴물을 봤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괴물을 죽이고 싶다.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회에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장치가 있다는 건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박정희 존경해 이런 말로 사람을 공개 사과 올릴 때까지 멍석말이 하는 나라는 미개한 겁니다.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뒤로 그런 멍석말이에 동조하는 인간들은 악마예요. 그런데 저 역시 공공 카르텔, 민간 카르텔 속에서 먹고 사는 한 명의 예술인으로서 현실의 한계에 계속 부딪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미디어 플랫폼 환경이 변하면서 해외 플랫폼이 강해지는 겁니다. 유튜브 같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을 모두 장악한 카르텔이 그 절대적인 기득권이 이제 결코 절대적이지 않은 시대가 온 거죠. 파급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국내 시장 의존도가 낮아진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예술가들이 똘똘 뭉쳐서 제 밥줄을 끊어도 이제 제가 유튜브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슈퍼챗 받고 슈퍼땡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의 성장은 제 인생에서 목격한 아주 혁신적인 변화 중에 하나였죠. 저는 그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영향력을 만들어서 그 수익
수익으로 대한민국 공연 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그 공연을 정례화시키고 성장시키면서 다시 저변을 키우고 미디어 그룹을 만들어서 판을 뒤집어 보고 싶다라는 꿈을 꿉니다.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판을 만들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고 싶다라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연구한 한국 좌파들의 미디어 장악 실태를 영상으로 전할 예정이에요. 이 영상을 누가 볼진 모르지만 지금부터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장관이고 내가 당대표고 내가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으로 한국 미디어의 민낯을 비추고 문제의식을 전하겠습니다. 정치를 언제 시작할진 모르지만 이렇게 늘 준비된 상태로 근무하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오기 전까지 저는 언제까지나 행사 MC고 꽃장사죠. 100만원의 명품 MC 행사 소배는 김용민의 MC100, 화환꽃 배달은 1855-0419 내시플라워.